네, 안녕하세요. 네, 농협사료 박준국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현장에 이제 목장에서 가축의 혈액 분석을 통해서 건강을 검진하는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제 일반적으로 NPT 분석이라고 해서 가축의 건강을 검진하는 사람의 혈액 분석과 마찬가지로 이 검진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방적 차원에서도 하고요. 어떤 여러 가지 소가 문제가 생겼을 때에 어떤 예측을 하는 어떤 문제인지를 예측을 하는 방법으로도 정기적으로 이 분석을 통해서 가축의 건강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혈액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소를 보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혈액을 어디에서 채취를 하는지 목 부위에 있는 경정맥을 통해서 혈액을 채취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비압기로 이 코를 이제 고정을 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이제 현장에서 많이 활용하는 방법이고요. 이렇게 코를 고정을 시키고요. 아무래도 이제 제각이 안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위험할 수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얼굴이 먼저 가기보다는 팔을 먼저 사용을 해서 이 목뼈와 이 식도 사이에 있는 이 혈관을 찾아야 되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경정맥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미군부에서도 이 혈액 채취를 할 때 사용을 하지만 가장 정확한 또 혈액 성적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목 부위에서 고정을 해서 목 부위에서 채취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네 손가락으로 왼손을 이렇게 쭉 올려줘서 원래 혈관이 이제 올라옵니다. 우리 사람 이 혈관을 이제 혈액 채취를 할 때 이 뚝에서 이제 고무줄을 이제 매는 방법이랑 똑같죠. 이게 올라옵니다. 올라올 때 45도 각도로 이렇게 혈액을 채취합니다. 이렇게 45도 꽉 뚫으면 바로 이렇게 혈액이 이제 올라오게 됐죠. 이렇게 해도 이제 이 주사기로 너무 세게 당겨도 혈구가 깨지기 때문에 천천히 자연스럽게 당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적정 양이 올라왔을 때 자연스럽게 빼주고 이렇게 지혈을 한 10초간 시켜주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소가 최대한 스트레스 받지 않고 이 혈관이 섬유화가 되지 않도록 방지해주는 게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요 혈액 튜브는 헤파린이 첨가된 튜브입니다. 한마디로 항응고제라고 해서 혈액이 바로 튜브에 담으면 바로 굳어버립니다. 조금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서. 그렇기 때문에 항응고제 헤파린이 첨가된 요 튜브, 이 발라진 튜브에다가 진공체혈관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진공체혈관 이 튜브에다가 이렇게 누르지 않고 이렇게 쏙 넣으면 자연스럽게 이 진공이 이미 압이 진공 상태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정확한 양이 들어가게 되겠죠. 이게 남는 혈액은 누르지 말고 그냥 이렇게 빼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믹싱을 해주고 흔들어도 안 됩니다. 흔들어도 혈구가 깨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섞어주면 그 안에 있는 헤파린이라는 항응고제가 혈액이랑 같이 섞여서 혈액이 굳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혈색피드를 보지 말고 이렇게 바로 실험실로 이동을 해서 분석을 하게 되겠죠. 네, 이상입니다. 지금 분석 장비를 시작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또 분석 장비를 한번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 기능 수치는 AST, ALT, GGT 이런 수치로서 간 기능 내 효소 수치를 확인함으로써 볼 수 있고요. 또 칼슘이나 또 마그네슘, 또 이런 것들이 이제 전해질 수치인데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미네랄을 제대로 균형 있게 섭취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총 한 15가지 정도의 항목을 분석을 함으로써 전체적인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장 단계별로 한 최소 5도 정도, 5도 정도의 규모가 필요합니다. 젖소에서도 유기별로 비유 초기나 중기, 후기 이렇게 건육이 이렇게 나눈다고 했을 때 최소 5도에서 6도 정도의 개체들이 필요해서 그런 부분에 이제 평균으로 해서 수치를 분석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건강검진을 할 때에도 혈액 분석을 식전에 하는 것처럼 가축에 있어서도 사료를 섭취하기 전에, 급여하기 전에 이제 분석을 하는 거고요. 제가 이전에 비우 농가에서 MPT 분석한 자료입니다. 여기 보시자면 전체적인 단백질 수치나 에너지 수치, 간 기능 수치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우리가 한 2,000도 규모의 비유구들을 건강한 소들을 분석을 해서 정상 범위가 있습니다. 단백질이나 에너지, 간 기능 수치의 정상 범위가 있는데요. 사람과 마찬가지로 이 범위 내에서 모자라거나 미달하거나 아니면 이 정상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는데요. 이 경우에 이 농가에서는 실제로 MPT 분석을 해봤더니 이 간 기능 수치의 범위가 정상 수치에 비해서 넘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들을 가지고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농장의 환경이나 그리고 소의 어떤 다른 여러 가지 어떤 상태를 같이 파악하는 게 중요하는데요. 제가 농장에 갔을 때에도 여름철에 굉장히 습한 그런 상태였고, 그리고 사료 섭취량이 많이 이렇게 떨어진 상태에서 섭취량이 올라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가 사료든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이든 간에 이런 간 기능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사료 섭취량이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간 수치를 정상 범위 내에서 돌아올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톡신 바인더라던가 여러 가지 비타민제라던가 이런 콜린이라던가 이러한 간 기능 개선제를 첨가제를 처방을 해서 그 이후에 정상적으로 섭취량을 돌아오게 하는 그런 컨설팅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이 농장에서 문제가 터지기 전에,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적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분석하는 게 농장에서는 미리 건강이 문제가 되기 전에 예방적 차원에서 이렇게 분석을 해서 정기적으로 소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